사실 마지막에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 판다스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그 행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set 옵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et 옵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어, 제가 문서를 찾아봤는데, 옵션 이름은 디스플레이 점 맥스 로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로즈. 이게 옵션 이름이고요. 이거를 런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하시고, 아까 로맨틱 코미디가 204개가 있었죠? 그죠? 로맨틱 코미디스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점점점이 안 생깁니다. 그죠? 엄청 길죠?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 네,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행을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별로 안 좋겠죠. 네. 그 출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보통 저희가 빅데이터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 행이 수백만 줄이 있는 수백만 개의 행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출력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204개의 행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204개의 행을 다 출력을 하고요. 음, 만약에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음,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판다스 set 옵션이 아니고요. reset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아까 그 옵션 이름 있죠. display max rows. set은 설정하겠다는 뜻이고 reset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판다스 아, 로맨틱 코미디 네, 요거 출력해 보면 점점점 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아마 이 맥스 로우즈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행의 개수가 그 지정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set 옵션이 있으면 get 옵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지 있네요. 제가 지금 문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set 옵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get 옵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get 옵션. 옵션 이름이 display.max rows잖아요. 기본 값이 뭐였었냐면 60개였어요. 60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60개까지면 출력을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60개보다 같거나 적은 것들은 다 출력하고요. 행의 개수가 60개보다 더 크면 어떻게 출력한다? 지금처럼 앞에서 5개, 그리고 점점점 뒤에서 5개.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get 옵션으로 옵션 이름 주시면 되고요. 이 옵션 이름은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저도 옵션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그 옵션 이름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보고서 하실 수 있으세요. 문서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문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 판다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판다스 홈페이지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pandas.pydata.org 판다스 홈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이 웨스 맥키니가 쓴 책이고
이 책의 GitHub가 우리가 종종 데이터셋 가져오려고 참고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클릭했어요, 제가. 도큐멘테이션 클릭하시게 되면 판다스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검색바가 있어요. 이 검색바에서, 아까 get option이라고 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음, pandas.get option. 요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문자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패턴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패턴. 음, 패턴이고, 패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의 종류예요. 옵션들의 종류, compute, use, bootleg, use, number A, use, number expr,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는 display,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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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인코딩, 뭐 등등등. 뭐 display.html 뭐 이런 것도 있고 display. 여기 보면 max columns 있죠. 그 다음에 min rows 이런 거 있죠. max rows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옵션 이름이란 얘기예요. display.max rows가 옵션 이름이란 뜻이고요. display.min rows 이런 것들이 옵션 이름이란 얘기예요.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뭘로 준다? 문자열로 준다예요. 문자열로 준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get option 문자열로 display.max rows.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60개 이하의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전체를 다 출력을 하고 60개보다 많은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처럼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그리고 중간에는 점점점으로만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쪽에서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뮤지컬 애니메이션?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32개밖에 안 됐죠. 그죠? 32개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라라고 하면 중간에 점점점 없이 32개 행이 다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쵸? 예. 그 이유가 전체 행의 개수가 6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게 옵션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get 옵션. 그리고 set 옵션은 위쪽에 네, 너무 길어서 set 옵션은 none이라고 주는 거는 모든 행을 다 출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음, 여기에 숫자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숫자를 뭐 10개로 지정을 하면 10개 이하인 데이터 프레임은 다 출력을 해주고 10개보다 큰 것들은 그 출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에 숫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로우의 개수를 얼마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는 음, 출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값이 60이니까 이거를 뭐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걸 좀 더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있어서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일로 저장할 때는 to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to. 그래서 to CSV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CSV 파일로 작성이 되게 되고 to Excel 그러면 엑셀 파일의 테이블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어떤 영화 장르가 많이 등장하느냐 찾아보자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음, 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장하는 영화 장르. 상위, 상위나 혹은 하위 10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걸 하시려면 영화 장르가 어떻게, 그, 하나씩 그, 떼어낸 그 영화 장르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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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를 다 띄어내야 돼요. 그래서 코미디가 몇 번 나오는지, 그다음에 로맨스가 몇 번 나오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개수를 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장르즈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영화 장르들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자, 여기다 반복을 할 건데 값을 꺼낼 거예요. 어디에서 꺼낼 거냐면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장르즈에 있는 거를 꺼낼 거예요. 자, 일단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프린트를 하면 3883개가 다 프린트가 되겠죠? 다 프린트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니까 하나만 출력해보고 일단은 브레이크 끝낼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장르.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장르를 꺼내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문자열인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변수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 칠드런스, 파이프 연산자, 코미디. 요렇게 이루어진 문자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장르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와 장르 이름들, 요렇게 이루어진 문자열이에요. 자, 이 문자열을 스플릿 할까요? 스플릿은 뭐예요? 스플릿은 자르다잖아요. 자르다. 잘라주는 기준. 자, 우리는 잘라주는 기준을 뭘로 선택하면 돼요? 공백이 아니라 어, 파이프 연산자로 자르면 되는 거죠. 자, 스플릿의 결과는 뭐죠? 모르겠으면 프린트를 해보시면 돼요. 리스트예요. 스플릿을 한 결과는 얘네들로 잘라내어진 문자열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리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여기다가 추가, 리스트에 childrens라고 하는 문자를 여기다 추가, 리스트에 코미디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추가.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죠.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genres에다가 extend를 하시면 돼요. append 아니에요? append와 extend 차이점 아세요? append는 무조건 추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append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 자체가 여기에 append가 돼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append를 하시게 되면 자, 끝나고 나서 장르즈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애니메이션, 칠드런스, 코미디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자체가 추가가 됐죠. 리스트 자체가 추가가 됐고, append 메서드가 아니라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장르스에는 어떻게 추가가 됐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됐죠. 다르죠? 그죠? 이게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지금 들으시면 되니까. 네. 어, 저도 헷갈려요.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은 append는 리스트 자체를 여기다 추가한다는 얘기고요. 리스트 자체를 추가한다는 뜻이고 extend는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추가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익스텐드예요. 익스텐드.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제는 브레이크만 빼버리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익스텐드를 하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출력된 결과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옆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에서 아마 여기까지가 그 추가가 됐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영화에서 어드벤처, 칠드런, 뭐 판타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영화에서 뭐 코미디, 로맨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뭐 네 번째 영화에서는 뭐 코미디 드라마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 뭐 다섯 번째 영화에서는 코미디 액션 뭐 크라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문자열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애니메이션이 몇 번 나오는지 카운팅 해보면 되는 거고 칠드런스가 몇 번 나오는 건지 카운팅 해보면 되는 거고 코미디가 몇 번 나오는 건지 카운팅 해보면 되는 거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그 반복문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했었던 거 보면 첫 번째 원소만 꺼내서 어펜드도 해보고 익스텐드도 해보고 그 중에 익스텐드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다 그러면 익스텐드 쓰고 그랬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할 때는 전체를 다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해보고 끝내면 되니까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에서는 그 브레이크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차근차근. 예, 그냥 한 번에 딱 작성하시고 딱 끝내셔도 끝내실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그러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코드가 그 수행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면 예, 그렇게 단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음. 자, 이 장르스는 우리가 만든 장르스는 리스트였어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였었고 어, 개수를 센다거나 여기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는다거나 그다음에 value count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센다거나 이런 메서드들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파이썬의 리스트는요. value, count 이런 메서드 죄송합니다. 이런 메서드 없어요. 쓰려고 하면 에러 나요. 음. 리스트는 value count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유니크한 값들이 뭐냐? 우리 그동안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니까. 시리즈가 아니니까 유니크라든가 밸류 카운트라든가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밸류 카운트, 그다음에 유니크 이런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나 혹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은 시리즈예요. 1차원이니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리스트를 시리즈로 바꿔주면 그러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리스트를 판다스의 시리즈로 변환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르스라고 하는 변수는 그대로 남겨둘까요? 시리즈 줄여가지고 SR이라고만 할게요. 장르즈 SR. SR은 시리즈 줄여서 쓴 겁니다. 만드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판다스 시리즈. 여기다가 이렇게 리스트만 넘겨주시면 돼요. 넘겨주시면 되고 출력 한번 해볼래요? 장르즈 SR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런 시리즈죠. 시리즈.
인덱스들이 있고, 그죠? 인덱스들이 있고, 값들이 이렇게 쭉 있는 시리즈예요. 네, 시리즈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니크라든가 밸류 카운트라든가 그런 값들, 그런 메서드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얼마 안 되고,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어, 영화는 3,883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장르들을 뽑아내니까 몇 개나 돼요? 6,408개가 되죠. 그죠? 왜 그러느냐면, 한 개의 영화가 두 개 이상의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한 개의 영화가 두 개 이상의 그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때로는 한 개의 장르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 이상의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장르들을 찢어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유니크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장르즈 SR 쓰면 되겠죠. 유니크 이렇게 쓰시면. 유니크한 값들은 몇 개 안 돼요. 그죠? 몇 개 안 되죠. 그죠?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어드벤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액션, 범죄물, 스릴러, 호러물, SF, 도큐멘터리, 전쟁 영화, 뮤지컬, 미스터리 영화, 필름 느와르, 웨스턴. 네,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장르는 몇 개 안 돼요. 실제 장르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몇 개인지도 세볼까요? 장르즈 SR, 유니크, 여기에서 사이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영화들을 18개의 장르로 분류한 거예요. 18개의 장르로 분류한 겁니다. 이 18개의 장르들이 각 영화들에 뭐 하나씩 들어가기도 하고 두 개랑 세 개씩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뭐 네 개의 장르가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밸류 카운트 볼게요. 장르 카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카운트. 이거는 장르즈 시리즈에서 밸류 카운트 메서드 호출하십니다. 그래서 장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었어요. 전체 아까 18개였었죠? 18개의 장르들이 드라마는 3,883개의 영화들 중에서 1,603번 등장하고요. 코미디는 코미디는 3,883개의 영화들 중에서 1,200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액션 영화는 503번 등장하고요. 스릴러 영화는 492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밑에서 볼까요? 밑에서 보시면 필름 누아르는 음, 필름 누아르는 4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3,883개 영화들 중에서 필름 누아르에 해당하는 거는 44개밖에 없어요. 웨스턴, 서부 영화라고 부르는 영화들은 68번, 판타지 영화도 68번, 애니메이션은 105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 드라마가 제일 많고 코미디 영화도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압도적으로 많죠. 뭐 그 다음은 뭐 액션이나 스릴러나
로맨스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게 있죠. 그 밑으로 이제 공포 영화나 모험 영화, SF 영화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음. 이거를 저희가 그 그래프로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면 상위 10개를 찾겠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10개 장면. 탑10이라고 할까요? 탑10. 장르 카운트에서 장르 카운트는 이건 변수 이름이니까. 장르 카운트는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장르 카운트는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맞아요? 어, 값들로 정렬이 돼 있잖아요. 내림차순 정렬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위에서 10개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장르 카운트에서 헤드, 그리고 10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탑 10을 출력해 보시면 딱 10개만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열 번째가 범죄 영화였던 거예요. 범죄 영화. 자, 이거를 막대로 그려볼까요? 이거를 막대로 그리시게 되면 C번으로 그릴게요. 플롯, 플롯.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탑 10이라고만 주셔도 돼요. plt.show.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로 그려져요. 세로로. 세로로 그려줍니다. 드라마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크라임이 10번째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로 막대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만약에 가로로 그리려면은요,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지정하시면 돼요. 바플러드에서. X축을, X축을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 Y축에 있는 게 values. 기억나세요?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 시리즈에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시리즈에서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에 갖다 놓을 거는 뭐냐면 값을 갖다 놓으시면 돼요. 탑 10에서 values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Y축에다가 인덱스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탑 10에 인덱스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러니까 X축으로 사용할 값과 Y축에 사용할 값을 지정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딱 보니까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드라마 코미디가 압도적으로 많구나. 그 다음에 액션부터는 비슷비슷하게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드실 때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딱 그려서 드라마 장르가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는 드라마 장르와 코미디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되겠죠. 하위 10개 장르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하위, 가장 적게 등장하는 이죠. 하위 10개 장르. 바텀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10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장르 카운트를 이미 만들어 놨고요. 장르 카운트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끝에서 10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끝에서 10개. 그죠? 그래서 바텀 10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꼴등 필름 노안.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10등 칠드런.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막대로 그릴게요. 막대 그래프. X축을 숫자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바텀 10의 values. Y축을 영화 이름들로 갖다 넣을게요. 인덱스죠. 바텀 10의 인덱스.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면 위쪽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열을 다루는 그런 함수들 사용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문자열 컬럼들을 이용해서 뭐 파생 변수를 만든다거나 데이터를 정제를 한다거나 혹은 문자열들을 잘라가지고 어떤 분석에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 장르처럼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들 만들어져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열들을 잘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어,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기는 했는데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제가 좀 바뀔 겁니다. 스트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 가지 함수들도 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문자로 바꾸기, 소문자로 바꾸기 이런 정도만 했었죠. 저희는 뭐 그리고 포함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만 다뤘었는데 그 이외에도 그 다른 메서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주제가 좀 바뀔 겁니다. 콜앱에서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군요. EA 10번이라고 하고요. 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MERGE예요. MERGE.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거를 다루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merge가 있고요. merge가 있고 concat이 있어요. merge가 있고 concat이 있습니다. 머지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공통된 컬럼이나 컬럼들을 기준으로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SQL 공부하실 때 SQL의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의 조인과 비슷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팻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축을 따라서 해요. 엑시스를 축을 따라서 합치는 것을
concat이라고 얘기를 한다. SQL에서는 우리 이런 거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의 이름을 머지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대부분 사용할 기능은 SQL의 조인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것이 대부분은 머지고요. 머지고 간혹 컨캣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간혹을 컨캣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와 컨캣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연결 먼저 할게요.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실제 내용은 저희가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5분에 시작할게요.